81살 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매일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두뇌 운동 게임입니다. 김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시거나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물어보시는 일이 늘어나면서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 할머니를 만나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능숙하게 게임을 하시면서 심지어 가족들보다 점수가 높을 때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기억력도 전보다 훨씬 좋아지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김 할머니가 시작한 건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두뇌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하고 계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시니어 분들의 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서 치매 예방과 뇌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거든요. 놀라운 건 우리나라 국민의 90.4%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치매를 걱정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하지만 김 할머니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김 할머니가 처음 두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손녀분이 추천해준 앱 때문이었어요. 서울대 의대생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만들었다는 치매 예방 앱을 설치해 주면서부터였죠. 처음에는 스마트폰 조작 자체가 어려웠다고 해요. 화면을 터치하는 것도 서툴고 어떤 게임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하지만 손녀분이 차근차근 알려주시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처음 시작한 게임이 숫자 기억 게임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을 2초 동안 외운 후 순서대로 터치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서너 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5분, 점심 후에 15분, 저녁 식사 전에 15분씩 꾸준히 하시니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8개까지, 2달 후에는 12개까지 기억할 수 있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도전한 게 계산 게임이었어요. 간단한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나누기까지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하셨죠.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계속 하다 보니 점점 빨라지고 정확해졌어요. 김 할머니가 특히 재미있어 하신 게임이 낱말 퍼즐이었어요. 주어진 글자로 단어를 만들거나 십자말 퍼즐을 푸는 게임인데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셨던 김 할머니에게는 딱 맞는 게임이었어요. 이런 게임들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낱말 퍼즐을 자주 푸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후에도 기억력 손상이 2년 반 정도 느리게 온다는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지원한 연구에서는 인지력, 게임 훈련의 효과가 10년까지 지속된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왔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김 할머니의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김 할머니는 게임만 한 게 아니라 생활 습관도 많이 바꾸셨어요. 먼저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맞추셨어요. 매일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유지하시죠. 충분한 수면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업이 일어나요. 만약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노폐물이 축적돼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김 할머니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시는데 이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잠을 잘 주무시게 된 후로는 낮에 더 맑은 정신으로 게임도 하시고 일상생활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식단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김 할머니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라하려고 노력하세요. 생선을 자주 드시고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을 챙겨 드시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시죠.
특히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좋아하세요. 이런 음식들에는 뇌 건강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려고 하세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되도록 드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세요. 빠르게 걷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일정한 속도로 걷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유산소 운동이 뇌에 얼마나 좋은지 아시나요?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운동을 하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늘어나면서 뇌세포가 활성화돼요. 또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는 것도 촉진된다고 해요. 김 할머니는 산책할 때 스마트폰으로 걸음수를 체크하세요. 하루 평균 6,000보에서 8,000보 정도 걷는데 이 정도면 같은 또래 분들 중에서도 꽤 활동적인 편이에요. 근력 운동도 조금씩 하고 계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덤벨 운동을 하시는데 이것도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김 할머니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건 두뇌 운동 게임이에요. 처음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집중력이었어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중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졸음이 왔는데 이제는 1시간 내내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셨어요. 기억력도 놀랍게 향상되셨어요. 예전에는 어제 뭘 했는지도 가물가물했는데 이제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심지어 손자들의 학교 일정까지 다 챙겨주실 정도가 되셨어요. 언어 능력도 좋아지셨어요. 예전에는 말하고 싶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표현력도 풍부해지고 어휘력도 늘어나셨어요. 계산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지셨어요. 시장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실 때도 머릿속으로 금방 계산하시고 용돈을 주실 때도 거스름돈을 척척 계산하세요. 가장 놀라운 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혼자서도 익히시고 새로운 앱도 설치해서 사용하세요. 심지어 유튜브도 보시고 온라인 쇼핑도 하시거든요. 김 할머니가 요즘 즐겨 하시는 두뇌 운동 앱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실비아라는 앱인데요. 이 앱은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치매 예방 앱이에요. 실비아는 기억력, 주의력, 언어력, 계산력, 지각력 등 5가지 영역을 골고루 자극하는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레벨을 파악해서 적절한 난이도로 조절해 주기 때문에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게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김 할머니가 특히 좋아하시는 기능이 맞춤 코스 활동이에요.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거든요. 또 다른 인기 앱인 루모시티도 사용해 보셨는데 이 앱은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두뇌 훈련 앱이에요.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게임으로 기억력, 속도, 유연성,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어요. 김 할머니는 이런 앱들을 하루에 총 30분에서 40분 정도 하세요. 한 번에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10분에서 15분씩 짧게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오래 하면 뇌가 피로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적당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김 할머니는 게임 결과를 매일 기록해 두세요. 점수가 오르면 기뻐하시고 가끔 점수가 떨어지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시죠. 이런 성취감과 동기부여가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요즘은 가족들과 게임 점수를 비교하면서 재미있어 하세요. 손자들보다 높은 점수가 나올 때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고 가족들도 할머니의 실력에 깜짝 놀란다고 해요. 김 할머니의 변화를 지켜본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두뇌 운동을 시작하고 계세요. 김 할머니가 직접 앱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함께 게임하는 모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회적 활동도 뇌 건강에 아주 좋아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거든요. 김 할머니는 두뇌 운동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재미있다고 하세요. 매주 한 번씩 동네 어르신들과 모여서 서로의 점수를 비교해보고 새로운 게임을 소개해주고 어려운 문제는 함께 풀어보기도 해요. 이런 모임이 있어서 더욱 꾸준히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할머니는 두뇌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뇌 건강관리법도 함께 실천하고 계세요. 독서도 꾸준히 하시고 일기도 매일 쓰시고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셨어요. 최근에 시작하신 취미가 서예인데요. 붓글씨를 쓰는 것도 두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해요. 손과 뇌가 연결되어 있어서 정교한 손동작을 하면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또 퍼즐 맞추기나 바둑, 장기 같은 전략 게임도 즐기세요. 이런 활동들은 모두 뇌의 다른 영역을 자극해서 전반적인 인지 능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김 할머니를 보면 정말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감동스럽기까지 해요. 특히 김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고,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거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되지만 꾸준히 자극을 주면 새로운 연결이 생성되고 기능이 향상될 수 있어요.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김 할머니는 앞으로의 목표도 있으세요? 올해 안에 실비아 앱에서 동년배 상위 10%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외국어 하나를 배워보는 거예요. 외국어 학습도 뇌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향상되거든요. 김 할머니처럼 적극적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와 상품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시니어 전용 두뇌 운동 센터도 생기고 전문가가 직접 지도해주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요. 또 온라인으로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김 할머니도 처음에는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본인의 의지로 꾸준히 계속하시니까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두뇌 운동은 하루 이틀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서너 달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보려면 1년 이상은 지속해야 해요. 김 할머니가 동네 어르신들께 항상 하시는 조언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세요.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하면 오히려 뇌 건강에 좋지 않아요.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김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세요. 어제는 새로운 퍼즐 게임을 시작했고 오늘은 외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으셨다고 해요. 이런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김 할머니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김 할머니처럼 오늘부터 두뇌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김 할머니처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어요. 80을 넘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김 할머니를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 모두 김 할머니처럼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본인 미래와 건강과 행복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본인의 책임과 결정과 노력만이 본인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